정리를 잠깐 해보면은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좀 버거운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게 내가 이걸 하면서 잘함을 느끼는지 그치. 즐거움을 느끼는지 그치. 이 정도만 생각을 그치. 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에 대한 알아차림이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거야. 그냥 무작정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 성장의 속도를 스스로 알게 되면 나의 목표치를 스스로 설정할 수가 있게 돼.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설정치가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각자의 재능이 있고 각자의 어떤 기술이 있고 각자의 지능이 있잖아. 그거는 이제 그 신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과 같은 거거든. 모든 사람이 축구를 한다 해가지고 손흥민이 되는 거 아니잖아. 근데 나는 손흥민이 돼야 되겠어라고 10년을 축구했는데 안 됐잖아. 그러면 그 상황에서 체념하는 사람이 있고 단념하는 사람이 있어. 체념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체념을 한 다음에도 나 왜 손흥민이 안 됐을까라고 늘 부정적 감정에 쌓여가지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반대로 10년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나 이 능력을 가지고 어디 유소년 축구팀에 코치를 해야지.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뭐 축구를 한 10년 했으니까 축구 유튜브를 한다든지 10년 했으니까 축구에 관련 책을 쓴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잖아. 네. 생각을 여기서 끊고 다른 거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바로 단념의 힘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년간의 변화 동안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알고 그 성장의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시간이 상실의 시간이 아니게 돼. 상실의 시간이 아니면 이 시간은 성장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성장의 시간을 또 다른 즐거움을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돼. 그게 단념의 힘이라는 거지. 제가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그냥 목표에 너무 이렇게 막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좀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나 뭐 여기까지 갈 거야 하면은 그것만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는 좀 잘 안 바라보고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체념하는 사람의 특징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체념을 잘해. 희망은 희망 고문이라 그러잖아. 희망은 나의 욕망의 끝이야. 그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희망은 반드시 고문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포기라는 어떤 부정적인 그리고 체념이라는 부정적인 어떤 감정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나는 희망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약간 선호하는 삶을 살아. 이걸 더 선호해. 이걸 선호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거를 뭐 중간에 단념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집착이 안 생겨.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타서 우리 후배보다 더 잘 타는 그런 나를 선호하잖아. 그러면 그 선호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 근데 안 되잖아. 그럼 안 되면 나 그만할래 이러다가 하더라도 내가 크게 상심할까? 그렇진 않아. 그냥 선호 정도니까. 선호할 뿐이니까. 이게 좋지만은 안 돼도 괜찮아. 다른 게 있으니까. 짜장하고 짬뽕을 먹으러 갔어. 네. 나는 짜장을 먹고 싶어. 근데 우리 후배가 형 더운데 우리 냉짬뽕 먹자. 그래서 알았어 뭐 냉짬뽕 먹지. 시켰어. 근데 주방장이 잘못 들어가지고 온 짬뽕이 나왔어. 네. 내 친구는 짜증날 거 아니야. 나는 맛있게 먹어. 그거를 선호하는 삶이었으니까. 그렇지. 체념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선호하는 삶은 단념해도 즐거운 거야. 냉짬뽕을 먹겠다는 생각을 단념하고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짬뽕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나는 단지 냉짬뽕을 선호했을 뿐이지 다른 짜장과 짬뽕을 먹어도 난 즐거운 거야. 그게 단념의 힘이야. 그 차이를 알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과 괴로움이 해결이 돼. 오늘 정어를 안 쓰고 평어를 써서 그런가요? 별로 어쩔 수 생각도 없습니다. 못 하고 있었어요. 나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막 대화를 하다가 이게 촬영이 시작되다 보니까 뭐 그럴 때도 있지 뭐 우리 컨셉이니까. 네. 그러면은 포기를 좀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틈 막히면 얼마 해보지도 않고 그냥 멈춰버리고 다른 걸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사실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이런 습관을 조금 고쳐보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다른 개념인데 뭐 A라는 걸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B를 하고 또 B를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C를 하고
이거는 있잖아. 내가 아까 말했던 단념도 아니고 맞아요. 체념도 아니야. 뭔가를 해야 단념하든 그렇지. 체념을 하든 그렇지. 하거든요. 뭔가 내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런 시간을 투자하는 거 없이 그냥 오락가락 이도저도 아닌 그런 거잖아. 그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뭐라 그럴까? 약간 우유부단한 삶이야. 우유부단한 삶이고 단념은 뭐냐면 약간 자유로운 삶이야. 아까 말했듯이 어떤 목표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고 가볍게 사는 게 좀 단념한 삶이야. 내가 아까 선호한 삶이라고 했잖아. 희망하는 삶 대신에 선호한 삶. 욕망을 충족하는 삶이 아니라 욕구를 채우는 삶. 그게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끝까지 도달하지 않고 한 7, 80%에 만족하는 삶이거든. 그러면 자유로워져. 근데 강 작가가 말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유부단한 느낌이야. 네. 한 그거는 10% 정도밖에 그렇지, 안 하는. 그렇지. 네. 그거는 자유롭지도 않고 즐겁게 사는 것도 아니고 충실히 사는 것도 아니야. 진짜 우유부단하게 사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거든. 폴 발레리인가? 뭐 그런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전에 무슨 말 했냐면 새의 가벼움은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다 했어. 새의 가벼움은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새는 깃털의 가벼움으로 나는 게 아니야. 새의 가벼움으로 나는 거야. 깃털은 떨어지잖아. 부유할 뿐이잖아. 네. 그치. 그건 나는 게 아니야. 새는 새 안에 있는 뼈가 공기로 차 있잖아. 그치? 새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 우리는 깃털의 어떤 가벼움 때문에 새가 날 수 있다 그러는데 깃털은 떨어뜨리면 날 수 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네. 그게 부유한 삶이야. 근데 새는 어떠냐면 자유롭게 비상할 수가 있잖아. 네. 날 수가 있고 자유롭게 올라갈 수가 있고 올라가게 되면 지선이 높아지니까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더 자유롭고 더 창의적으로 더 통찰력 있게 살 수가 있는 삶이 새의 자유로운 삶이야. 네. 그게 가벼운 삶이라는 거야. 그게 아까 말했던 집착하지 않는 단념한 삶이고 그냥 A, B, C를 하든 뭐든지 쉽게 포기하는 삶은 깃털 같은 삶이야.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그냥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깃털이 이렇게 흔들리고 글로 갔다가 어떤 조건에 내가 해당되면 절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거는 깃털 같은 삶을 사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거는 어떤 새의 자유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날갯짓을 해야 되네요, 그렇지. 결국에. 결국에는 그 날개짓이라는 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포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도, 그리고 너무 쉽게 포기를 하시는 분들께도 조금의 이렇게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